남편 베르덴베르크 공작이 사냥을 나간 틈을 타 마르샬린 부인은 17살의 미남 귀족 옥타비안을 침실로 끌어들여 달콤한 사랑의 유의를 즐기고 있습니다. 밤을 새운 향락에 피곤해 서이기도 하겠지만 젊은 연하남 옥타비안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함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원수의 아내와 위험한 불륜을 맺고 있으니 언제 그녀의 남편이 들이닥칠지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예고도 없는 거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순간 마르샬린 부인은 재치를 발휘해 얼른 옥타비안을 자신의 예쁜 시녀 마리안델로 분장시킵니다. 다행히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부인의 사촌인 오크스 남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혼 문제를 상의하려고 예고도 없이 찾아온 것이었죠. 오크스 남작은 돈 많은 장사꾼이자 새로 귀족이 된 파니날의 딸 소피와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남작의 진심은 소피가 아니라 오직 그녀 집안의 막대한 돈에 쏠려 있었죠. 그런데 이 철없는 남작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도 시녀로 분장한 옥타비안의 미모에 마음이 끌려 호시탐탐 도망치려는 그녀를 구실을 붙여가며 잡아둡니다. 참 대책 없는 바람둥이였죠. 당시 빈의 풍속에 따라 신부의 집에 청혼의 표시로 은으로 만든 장미꽃을 보내야 했습니다. 남작은 이 귀한 꽃을 대신 전해줄 고결한 장미의 기사로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하고 부인은 자신의 젊은 연인인 옥타비안 백작을 추천합니다. 남작은 만족해하며 떠나갑니다. 남작이 나가고 밖에서 대기하던 사환, 이발사, 모자 장사꾼과 음악가들이 들이닥쳐 한바탕 지참금 소란을 피운 뒤 마침내 방 안에는 밀물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홀로 남은 마르샬린 부인은 거울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깁니다. 저 순진하고 젊은 소피를 동경하며 내가 다시 아가씨라고 불릴 수 있다면 하고 쓸쓸히 노래하죠. 어느덧 33살이라는 자신의 나이를 인식한 그녀는 17살의 젊은 애인과의 격심한 나이 차이에 불안해합니다. 시간이란 정말로 잔인하고 묘한 것이어서 흐르는 세월과 다가올 이별을 직감한 부인의 고독한 독백과 함께 일막이 내립니다. 대부호 파니날의 저택. 파니날과 가정부 마리안느는 명문가 남작과의 결혼에 잔뜩 들떠 있습니다. 소피 역시 은장미를 들고 올 기사를 애타게 기다리죠. 마침내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은 옥타비안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등장합니다. 그의 손에는 눈부신 은장미가 들려있고 은빛 같은 반주가 울려 퍼집니다.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며 마주본 그 순간 옥타비안은 소피에게서 전혀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소피 역시 그의 젊고 아름다운 자태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립니다. 정략 결혼의 길목에서 운명 같은 진짜 첫사랑을 만난 것입니다. 뒤이어 도착한 오크스 남작은 아름다운 소피를 그저 물건 보듯 흘끔거리고 소피는 그런 그를 시큰둥하게 대합니다. 눈치 없는 남작은 옥타비안에게 소피의 연애 예비 과정을 가르쳐주라며 별실로 가버리고 홀로 남은 두 청춘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소피는 단호하게 파혼을 맹세하고 옥타비안은 그녀를 지켜주겠다며 뜨겁게 포옹합니다. 하지만 남작의 하수인들인 발차키와 안니나가 이를 몰래 염탐하다가 남작을 불러오고 격분한 옥타비안은 겁쟁이 남작을 조롱하며 결투를 신청합니다. 짧은 결투 끝에 옥타비안의 칼끝이 남작에게 가벼운 상처를 입히자 저택은 고함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고 파니날은 소피를 밖으로 내보내버립니다. 부상을 핑계로 소파에 누워 술을 마시던 남작은 이내 회복해 콧노래를 부르며 왈츠를 추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안니나가 남작에게 메모 한 장을 전합니다. 바로 마르샬린 부인의 아름다운 시녀 마리안델이 보낸 오늘 밤 데이트 신청서였죠. 그 시녀가 사실은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옥타비안의 변장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남작은 만족스럽게 유명한 장미의 기사 왈츠를 노래합니다. 빈 근교의 어느 음산한 여관객실. 마리안델로 행세하는 옥타비안이 안니나 발차키와 함께 있습니다. 원래 남작의 하수인들이었던 그들은 그의 쓰레기 같은 인간성에 환멸을 느껴 등을 돌리고 옥타비안과 손을 잡은 것이었죠. 이들은 남작을 완벽하게 매장하기 위해 마녀와 유령 같은 기괴한 몰카 소품들을 준비하며 완벽한 덫을 놓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남작. 수줍은 채하는 마리안델을 유혹하려 왈츠를 틀자 사방에서 기괴한 유령들이 출현합니다. 남작은 태어난 척 술을 들이켜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시 변장한 안니나가 들이닥쳐 남작이 내 남편이라고 우기고
뒤이어 4명의 아이들이 쪼르르 울며 달려와 아버지 하고 남작에게 매달립니다. 황당함과 공포에 질린 남작이 순경을 부르며 소동을 피우지만 그의 추악한 사생활에 아무도 동정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때 옥타비안의 연락을 받은 파니날과 소피까지 들이닥치며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파니날은 남작을 격렬하게 책망하고 소피는 속 시원한 파혼을 선언해버리죠.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후광과 함께 마르샬린 부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단 한 번의 위험 있는 손짓으로 이 모든 소란을 가라앉히고 위기에 처한 사촌 남작을 쫓아내며 상황을 정리해줍니다. 남작이 떠나고 여관방에 남겨진 소피와 옥타비안. 마르샬린 부인은 옥타비안이 이제 자신과의 불륜을 버리고 이 순진한 소녀와 진실한 사랑에 빠졌음을 인정합니다. 가슴은 아프지만 그녀는 고결한 미소로 자신의 연인을 보내주며 두 사람의 결혼을 성취시키기 위해 조용히 자리를 비워줍니다. 마침내 둘만 남은 소피와 옥타비안은 서로에게 완전히 넋을 잃은 듯 황홀한 이중창을 부르며 열렬하게 키스합니다. 화려함 속에 숨겨진 고결한 양보와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남긴 채 오페라 장미의 기사에 성대한 막이 내립니다. 18세기 빈 상류사회의 막장 스캔들 속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양보와 첫사랑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이 아름다운 대서사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명작 비하인드 스토리도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